아주 오래전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몇 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인생을 살며 나이를 먹고 보니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때리는 교훈이자 명언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구구절절 옳은 가르침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옛날의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되니 개인의 사생활을 남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하나하나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특히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 망하는 10가지 말이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제법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사 모두 마음먹기 나름이니 잘 참고하여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하지만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가르침 의미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상대에 따라 우호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밖에 없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매 순간 선택과 책임은 스스로가 지면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큰 목표일수록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말이 씨가 되고 힘이 되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달콤한 칭찬이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만심이 가득 차게 만드니 이를 경계하라. 두 번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말이 있다. 보시는 보살의 실천 덕목인 육바람일 가운데 제1의 덕목으로 은혜를 널리 베풀음을 말하며 그 복은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다. 설령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해도 내 후손에게라도 전해진다. 단 이것에는 조건이 있으니 바로 생색내지 말아야 한다. 친구와 술 한잔할 때, 밥을 먹을 때 내가 살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사면 된다. 그리고 그냥 잊어라. 생색을 내는 행동은 자칫하면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는 법이다. 모든 선행은 말없이 정말 진실함으로 행했을 때 빛이 나는 법이다. 그리고 베푼 순간 그것으로 끝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어떤 것도 바라지 말라.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그 이유는 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치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큰 행운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선물 같은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다. 세 번째, 내 치부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잘못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발 그 잘못을, 내 치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보안이 철저한 금고 속에 넣어서 어딘가로 숨기고 잊어버려라. 내 치부를 말하는 것이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당장 주변을 둘러보라. 분명,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 않은가? 내 입에서 떠난 말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는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고 여기저기 떠돌며 살이 붙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친구와의 우정이 와장창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다른 이에게 내 치부를 말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라. 당장은 속 시원하게 후련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이는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말을 가져온다. 네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말라.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쉽다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부유한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마저도 힘들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온갖 시기와 끝없는 질투와 마주하게 된다. 투자 권유로 돈을 잃고 사업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돈을 잃고 보증 섰다가 돈을 잃고 간절함을 악용하는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사람은 참 수만 가지 이유로 돈을 잃는다. 제 아무리 부자라 해도 돈 자랑 앞에서 몇이나 의연하고 태연할 수 있을까?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꼬여드는 날파리들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다. 그래도 정말 돈 자랑이 하고 싶다면 적어도 내 자산의 1% 정도는 남에게 베풀라. 그마저도 아깝다면 돈 자랑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다섯 번째, 나만의 철학을 강요하지 말라.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덧붙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조건 맞는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 누구도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한 번쯤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는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훨씬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보통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편견을 갖기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여섯 번째, 남들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나 자신도 사연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 자식들도 사람이기에 사연이 있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마련이다. 혹시 다른 사람의 일기장과 같은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다면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절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라.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말이다.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가족이 몰라주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는 가족 간의 신뢰와 화목함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족이기에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더욱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들도 성장한다. 자신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분명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이렇게 힘들게 신경 써야 하고 힘이 드는데 이런 일을 가족이 아닌 남과 공유한다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다. 일곱 번째,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친구 또는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절대 다른 친구나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 비밀은 내 치부다 생각하고 내 마음속 금고에 같이 넣어두고 잊어버려라. 제 아무리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더라도 그냥 듣고 잊어버려라. 그 친구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나에게 털어놓은 것이니 내가 그 친구를 진정 친구라 여긴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 한낱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이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남이 모르는 남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만약 당신이 알고 있는 비밀이 폭로된다면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하다. 역지사지. 모든 상황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보인다. 8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지 말라. 치부나 약한 부분, 약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킬레스건 또는 영린이라 한다. 이런 나의 아킬레스건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놀림감이 되지 말아야 한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힘든 일이 생겼으면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하고 독서하고 명상하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단,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렇기에 절대로 아킬레스건을 이야기하지 마라. 9번째, 아프고 힘든 과거를 말하지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내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아직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말했던 과거가 손 쓸 수 없이 퍼지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모든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곱씹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즐거움이 될지 모른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제는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참으로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어느덧 우리는 시간이 흘러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을 위하고 도움이 되는 나이가 되었다. 자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 역시 자식들을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두처님의 10가지 가르침, 말해봤자 득 될 거 하나 없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 듣고 나니 이것도 하지 말라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못하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10가지를 무조건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마치 파도처럼 요동치기 마련이니 이를 유념해 두고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신념을 정해두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자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나의 일은 내가 가장 잘하고 잘 안다. 이 말을 항상 새겨두면 좋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대부분은 외모를 보는데요. 상대방의 깊이를 알기 전까지는 첫인상이나 외모가 신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 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죠. 외모 관리라고 해서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는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화음성, 운전 습관 그리고 의상 코디에서도 묻어납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믿기보다 나이 들수록 외면과 내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와 시니어들의 외모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잘 차려입고 나간 날에는 자신감이 넘치며 당당해집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대충 걸치고 나간 날에는 아는 사람 만날까 두렵고 스스로 초라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깊어가는 주름과 탈모, 약해지는 치아, 노안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꽤 괜찮게 나이 들었어라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이 높아져 매사에 적극적이고 당당해지는데요. 이렇듯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분이 좋아진 외모는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상에서 외모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는 이유는 그 모습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방치하고 가꾸지 않는데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외모의 변화가 그저 바쁜 삶 때문이라고 혹은 나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책임을 가장 늦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외모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지금껏 내가 하루하루 만들어온 결과물 그 자체입니다. 푹 파인 미간주름은 수년간 얼굴을 찌푸린 습관 때문이고 처진 입꼬리는 자주 웃지 않은 결과이며 탄력 없이 늘어진 팔뚝은 나태함의 결과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과 몸이 변하는 건 자연의 섭리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오직 내 행동과 태도에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서는 늘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연구와 논문에서도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가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노화 현상은 어느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극심한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비관적이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곧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모 관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강동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꾸준히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귀찮아지면 몸도 따라 귀찮아집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 늙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다가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오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는데 행동이 또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죠. 이처럼 외모에 신경 쓰면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광 효과로 인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성도 좋고 성실하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 없는 특성들을 관련 있다고 잘못 판단 내리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후광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외모입니다. 외적 매력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동경합니다. 연예인으로부터 신비함을 느끼는 이유도 수려한 외모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 관리를 등한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바스러질 것 같이 상한 머릿결에 마구 엉켜있는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을 보면 부지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푸석한 사람을 보면 삶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만날 때마다 헝클어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모를 잘 관리하면 그런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사전달 효과 역시 몸짓과 표정, 시선이 55%이고 목소리 톤은 38%, 내용은 겨우 7%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적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면 역시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고 얼굴빛이 칙칙하며 배가 볼록 나온 사람 중에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사실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의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중 나이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매보다 자세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보행 자세를 보면 대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팔을 뒤로 한 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한 채 걸어가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유연성이 떨어져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고 거북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허리가 굽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항중력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항중력근은 몸을 세우는 근육으로 자세와 보행 기능,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전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자세한 인상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도 자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비싼 옷이나 유행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 입기입니다. 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할 줄 압니다. 사실 몸매가 좋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태가 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몸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리가 짧을 수 있고 뱃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면
옷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다리가 짧다면 티를 바지에 넣어 입으면 되고, 뱃살이 많다면 밝은 색의 티보다는 검은색 티셔츠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에는 열심이지만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도 젊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모발을 관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채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체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채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눈이 크고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얼굴형이 계란형인지, 몸매가 말랐는지 글래머스한지 이런 것들은 젊을 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세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 네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노후의 외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외모 관리는 결국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음먹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모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외모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에도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외모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젊을 때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지람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물론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쌓여 나의 외모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겠죠. 외모만으로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각과 아름다워지겠다는 결심,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 분명 잃어버린 매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삶이 주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시지 말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